공연 길 위의 아이 뭔가 느낌상으로는 쓸쓸함, 외로움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작품을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아주 뭐 정확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작품은 2022년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 청소년 컨텐츠 제작 사업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작년에 시범 공연을 거쳤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주에 본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가마원이 쉽게 말해서 이 소년원이죠. 네네네.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수용이 되는 곳인데 배경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곳을 배경으로 이렇게 공연을 제작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 이야기는 경기도 안산시 성감도에 있는 성감학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던 두 소년이 이곳을 탈출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행했던 어린 동생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사실은 그 성감학원이라는 곳에서부터 먼저 모티브를 얻었어요. 그 성감학원은 지금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성감도의 경기창작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연히 이제 방문했다가 지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뭔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창작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시면서 자료 조사, 현장 답사, 또 이제 관계자 인터뷰 이런 것들로 이제 네. 많이 데이터를 이루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선감학원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1942년부터 1982년도까지 국가 주도로 운영되었던 소년 수용소였어요. 네. 이곳에서 각종 폭행, 그리고 인권 유린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좀 집중해서 눈에 띄었던 것은 그 1960년대를 저희가 지금 배경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네. 이 시대의 사회가 과연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불량소년에 대한 개념들을 연구조사 정책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길 위에 떠돌고 있었던 불황아들, 그 도덕적 결여와 그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불황아라는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들을 소위 말해서 수집하면서 일소하겠다, 사회 정화를 목표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수용소를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그때 전후이잖아요. 전쟁 이후에 아이들이 그렇죠. 부모도 돌아가신 아이들도 많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해서 폭력을 적인 상황 안에 놓이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는데, 피해자 어르신들의 모습이 지금 뭐 60, 70 이렇게 나이가 가까이 넘으셨는데 이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이 얼굴 안에, 눈빛 안에 8, 9살 때의 그 소년의 모습, 어린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계시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 이거죠. 그렇죠.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때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시기를, 그 두려움과 억압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뎌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상상하게 됐고요. 그 상상의 과정 안에서 이번 작품의 모티브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또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도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네, 또 폭력적인 부분도 나오다 보니까 권장 연령이 14세에서 16세더라고요. 네. 아이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은 15살 소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감학원에서 8살에서 18살까지 소년들을 수용을 했는데요. 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 14살, 15살 정도 되는 소년들은 점점 방장, 사장이라는 직함을 얻어서 그 더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어른들의 선생이나 그 관리원들의 폭행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딜레마를 겪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달리 이제 어린이들을 괴롭혀야 되고 폭행을 대행해야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폭력적인 상황 안에서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학교 상황, 청소년들의 그 일상 속에서도 이런 폭력적인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묵인하거나 또는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물러나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겪어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 안에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 그리고 그런 과정을 목도하면서 나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가, 그리고 그런 불편한 점을 직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혼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좀 차 좀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제 그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또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좀 두 가지 정도인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야기가 아주 뭐 가볍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제가 몰아치고 조금 그때 상황들을 상상하고 이러면서 좀 딥하게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는데, 네. 예, 그 배우들이 여기가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에게 돌려주기도 했는데, 물론 네. 제가 폭력을 쓴 거는 아닙니다. 물론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사례들을 이제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아서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이 있는 배우들을 찾다 보니 배우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아요. 30대 후반, 40대 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청소년의 연기를 하는데 이제 살도 많이 빼야 됐었고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야 됐고, 그리고 뭐 움직임이나 이제 소리 톤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연습하는데 굉장히 젊어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연출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 공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잘 관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람할 때 어떤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두고 관람을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이 이야기는 성감학원 내에 원장 선생님의 방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탈출을 계획하는 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이 비현실적인 탈출을 계획하는 모의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은 둘만의 어떤 시간 속에서 상상의 놀이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두려운 상황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참아내고 겪어냈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힘은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꿈을 꿀 수 있고 지금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상의 놀이 속으로 이 두 주인공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풍자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복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또 치유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자유를 꿈꾸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미래를 또 설계하고, 이런 상상의 놀이의 과정으로 이야기가 채워집니다. 네. 이 과정을 함께 목도하면서 즐기면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가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거는 조금 스포일 수도 있지만 두 친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네. 이 두 다른 길의 선택을 관객 여러분은 어떻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보시면
보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점점 더 공연이 궁금해지는데 이번 주부터 공연이 시작되죠? 네. 예, 공연 일정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공연을 진행하고요. 금요일은 7시 30분, 토요일은 11시, 3시, 일요일은 3시 이렇게 총 4회 공연이 진행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엄마와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러 와주시면 정말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연출가님의 설명을 듣고 정말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수님들이 많이 계실 것 네. 같은데요. 사수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벤트는 티켓이 10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와. 5분에게 2장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이의 아이 보고 싶다고 응원 메시지를 오픈 카톡으로 또 보내주시면 또 초청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금요일 7시 티켓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불타는 금요일, 공연 보는 금요일이 네, 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이쪽으로 QR코드 보이시죠? 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수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를 알 수 있는 척도는 그 사회가 어린이 청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그럼 유효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학대받고 있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또 길 위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하는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하니까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연 관람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청소년 공연 기르의 아이 이영숙 연출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